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간판도 좀 바꾸고, 약간 이 조명도 좀 바꿔봤습니다. 너무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뭔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방송도 아니고, 그냥 정말 좋은 걸 나누고 싶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어떤 교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또 역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에, 역학 역술 이쪽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좋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좀 조명 이런 것도 너무 어두웠고 좀 간판도 좀 바꾸고 이래가지고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 운을 끌어오는 두뇌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의 블로그나 이런 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 뭐 그런 내용들이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을 끌어당기려면은 여러 가지 뭐 조치가 필요합니다. 역학, 역술적인 것도 많고 우리 상식 선상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운이 좋아지려면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제 블로그나 카페 또 유튜브 이런 데도 많이 올렸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이 움직이면 이 운이 이렇게 많이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운을 좋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많이 움직이고 걷고 운동하고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역술 역학이라기보다도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뭐냐면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도 계속 흘러야지 신선한 그걸 유지할 수 있듯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정체되고 안 좋은 생각하게 되고 또 진짜 뭐 지나가던 안 좋은 그런 나쁜 귀신들도 이렇게 에, 덮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항상 움직이고 좀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정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운을 좋게 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 뭐 어떤 운동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 너무 많이 격렬하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충분히 무산소 운동 필요 없고요. 뭐 유산소 운동만 하루에 한 20분이라도 하면은 이렇게 운이 좋아지고 물론 운이 좋아지기 전에 몸이 먼저 건강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어, 병이나 질병 이런 걸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운동이 나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 역학 역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상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운동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운동을 참 많이 추천을 하는데 어, 이 운동 중에는 두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것만 운동이 아니고 두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뇌를 운동시키는 방법. 자, 이 두뇌 운동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두뇌 운동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갖가지 많은 그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뭐 길 가다가 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 자동차가 와서 나를 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고통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처를 하는 방법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행운을 잡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뭐 분야별로 많죠. 그런데 이제
운이 좋으면 나쁜 것도 많이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게 하는 방법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고 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문제 해결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갈등을 극복한다거나 그리고 위기 시의 대처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다른 데서 많이 찾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외의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이 두뇌 운동법입니다. 두뇌 운동법은 인생을 잘 살게 해주고 위기를 잘 대처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방법 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두뇌 운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운을 좋게 하는 방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그 내용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그 제가 방송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뇌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첫째, 건강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이 운동이 몸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좀 더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듯이 이 두뇌 운동법은 두뇌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 예방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억력이라든가 분석력, 사고력 이런 것도 좋아지기 때문에 두뇌 운동법이 굉장히 두뇌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두뇌를 운동시키는 운동법입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좀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뜬금없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자, 이 방법이 뭘까요? 바로 퍼즐입니다. 퍼즐. 제가 정말 제가 역술인이고 역학인이면서도 다방면의 연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느냐 또 나아가서 운을 끌어오고 또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행운을 잡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외의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퍼즐인데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퍼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뭐 어릴 때 뭐 장기 한 판 두고 바둑 한 판 두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퍼즐입니다. 뭐 우리 오목 같은 것도 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외 방법이라고 했죠, 제가.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많이 했던 퍼즐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바둑이나 장기 이렇게 상대방이 있어야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물론 요즘에 컴퓨터 바둑도 많죠. 이미 오래됐죠. 장기도 있고 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보다 나 스스로 조금 성취감을 좀 빨리 느끼고 완성도가 있는 그러면서 이 레벨이 굉장히 쉬운 레벨부터 어려운 레벨까지 다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한 세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떻게 하면 운을 끌어당기고 인생에서 위기를 대처하고 이런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오늘 그 퍼즐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퍼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운을 끌어당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예, 칠교놀이라고 칠교 퍼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블록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이 안에 이게 이제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다 이렇게 뭡니까? 예.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칠교놀이판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넣으려니까 저도 지금 실패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다시 넣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흐트려 가지고 다시 맞춰 놓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 나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에이고 그 뭐 진짜 유치한 거 가지고 무슨 이런 걸로 인생을 더 잘 헤쳐나가고 운을 끌어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시면 좀 무슨 말인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칠교놀이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게임을 이렇게 일단 퍼즐 게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는 좀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단계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쉬울 것 같아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초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한 가지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자, 이게 뭐냐면 T퍼즐이라는 겁니다. T퍼즐. 제 블로그에 보시면 사진으로 잘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판에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모양을 만들고 이런 겁니다. 잘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죠. 보시면 왜 T퍼즐이라 하냐면 이렇게 하면 T자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잘 안 되네. 그래서 이 네 개의 블록을 가지고 각가지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칠교놀이 있죠. 칠교놀이 이거보다 급이 더 높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그 텍스트가 있는데 문제집이죠. 문제집이 있는데 한 100가지가 있습니다. 100가지. 근데 그 희한한 게 이거는 레벨이 있어요. IQ에 뭐 IQ 120, 130, 140, 150 단계가 있는데 이게 시간도 있고 시간 안에 맞춰야지 이게 되는 건데 정말 레벨 높은 거는요 시간을 아무리 줘도 못 맞추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줘도 이거 못 맞춰요. 이게 바로 T퍼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는 칠교놀이보다는 칠교 게임보다는 좀 레벨이 더 높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퍼즐에 이제 점점 이제 맛을 들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책인데 뭐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인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스토크라는 겁니다. 스토크라는 책인데 스토크라는 이 퍼즐 게임인데 요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자, 이 사각형 안에 숫자를 맞추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가로에도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숫자가 세로에도 어느 칸이라도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로에도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요 안에 작은 박스들이 있거든요. 9개 박스들이 있는데 그 박스 안에도 1부터 9까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수는 1에서 9까지인데 0은 없습니다. 근데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 세 가지 조건 가로줄, 세로줄, 작은 박스들 9개 각각에 숫자가 중복이 안 되고 채워 넣으면 끝나는 건데 요것도 이 하위 레벨부터 상위 레벨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쿠를 소개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이나 이런 서점에도 있고 저기 인터넷 서점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수도쿠 퍼즐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이 수도쿠도 하나의 게임인데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게임들보다 차원이 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쿠는요 굉장히 오래됐고 또 이 퍼즐 자체가 세계 대회까지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아주 낮은 거에서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세 가지 퍼즐을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멘사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텍스트는 없는데 멘사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IQ 148 이상의 그 어떤 지능 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 지능 검사에서 IQ 148 이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취미가 있었대요. 공통적인 취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퍼즐을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퍼즐을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퍼즐을 좀 이렇게 모아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퍼즐들을 모아보고 또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맨사 퍼즐이라는 게 거의 뭐 고유명사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나 이런 대회도 많이 이런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보고 이제 맨사 퍼즐이라는 걸 푸는 거죠. 그리고 맨사 퍼즐 대회도 있고, 우리 보통 요즘에 그 TV에 보면 문제적 남자라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퍼즐 같은 거 푸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맨사 퍼즐이라는 것도 아주 대단한 그 수준의 퍼즐들이 그냥 쫙 깔렸습니다. 그 퍼즐 종류도 많아요. 뭐 논리 퍼즐도 있고요, 수학 퍼즐도 있고, 영어 퍼즐도 있고. 근데 이 맨사 퍼즐도 마찬가지로 퍼즐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수학 공식이나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 퍼즐 같은 것도 뭐 어려운 영어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IQ 테스트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다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 해보셨죠? 근데 IQ 테스트가 보면 퍼즐이거든요. 그럼 퍼즐을 이렇게 푼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7교 놀이, 7교 퍼즐, 그 다음에 T 퍼즐, 그 다음에 수도크, 그 다음에 맨사 퍼즐, 요거는 제가 오늘 들고 오진 않았지만 맨사 퍼즐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퍼즐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퍼즐이라는 거를 왜 제가 뜬금없이, 우리 안 그래도 바쁜데, 뭐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죠?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예방주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뇌염 예방주사 또는 장티푸스 예방주사 같은 게 있죠. 그런 걸 맞으면 이렇게 조금의 소량의 그런 어떤 그 항체를 우리가 생성하기 위해서 그 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면, 나중에 큰 게 이렇게 진짜 큰 병이 이렇게 우리 몸을 침범을 해도 우리 이겨내는 게 바로 예방주사의 원리잖아요. 우리 몸을 더 단련하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식으로 나쁜 질병이나 병균을 이겨내는 거죠. 퇴치를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퍼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퍼즐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 풀게 되면 하기 싫죠. 왜냐면 뭐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고민하고 머리를 쓰는 게, 우리가 늘 살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를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나 어떤 뭡니까, 사건, 사고, 이런 또 위기에 처했을 때 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상정해 놓고, 예방주사 같이 퍼즐을 미리 풀면 우리 문제 해결력을 많이 길러 놓는 겁니다. 머리가 좀 굳었던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고통이나 사건, 사고를 당했다 했을 때 퍼즐을 많이 풀어본 사람은요, 예방접종이 돼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도 잘 극복을 할 수 있고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막 우리 보통 위기를 당한다거나 고통을 당하면 그냥 팍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뭐 포기하고 체념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퍼즐 같은 걸 많이 풀면 그게 안 되고 머리가 말랑말랑해져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체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빨리 깨닫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긍정적인 방법, 긍정적인 길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퍼즐이 이 예방주사에 어떤 의미가 있고 예방접종하는 겁니다. 퍼즐 푸는 게 바로. 무슨 예방을 하느냐? 퍼즐은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고통, 그런 또는 어떤 괴로운 자극,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풀어내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를 기르는 거죠. 재치를 기르고, 그러니까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퍼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즐이 IQ 테스트의 원리입니다. IQ 테스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퍼즐이에요. 거기는 어려운 지식을 묻는 건 하나도 없어요.
IQ 테스트 다 받아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부 퍼즐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퍼즐을 많이 풀어 놓으면은 평소에 이 인생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갖가지 사건 사고나 이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비밀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정말 공개를 안 하고 싶었는데 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 수도쿠 이런 것도 숫자 채우고 옆에서 보면 한심하죠. 심지어 옆에서 수도쿠 같은 거 풀고 있고 뭐 퍼즐 같은 거 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럽니다. 또 공부는 안 하고 뭐 쓸데없는 거 하냐고. 아닙니다. 이거 공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퍼즐을 많이 풀어야지 공부도 더 잘해요. 제 블로그에도 그런 내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요즘에 분석력과 이해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위주의 교육 환경이 지금 이미 조성이 되고 있죠. 수능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많이 풀고 이러면 암기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좋아지고 분석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도 더 잘하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주사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학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 퍼즐을 많이 풀면 이 두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IQ는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IQ는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퍼즐이라는 방법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두뇌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두뇌의 기능, 분석력, 사고력, 뭐 기억력. 그러니까 IQ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퍼즐을 많이 하면. 그러면서 사회 적응도 더 잘하게 되고 대인관계도 더 잘하게 되고 모든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 긍정적인 생각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퍼즐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퍼즐은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게임 같은 거 엄청나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특히 컴퓨터 게임. 그러면 그런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그런 어떤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순발력 같은 것도 길러지고 컴퓨터 게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도 이런 퍼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퍼즐, 게임 이런 영역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그런데 제가 오늘 4개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4개는 정말 간단하고 돈도 안 들고 별로 뭐 어렵지도 않으면서 레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위 레벨에서 고급 레벨까지 우리가 두뇌를 충분히 단련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비싼 게임 같은 거 사실 필요도 없고 특히 게임은 저는 추천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게임 중에서도 우리 퍼즐처럼 굉장히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것도 있어요. 순발력 기르고 이런 것도 많지만 공격성을 조장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중독성 있는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 게임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퍼즐과 게임의 그 사이에서 제가 오늘 4개를 추천드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구식 퍼즐 4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지 그런 거. 예, 특히 맨사 퍼즐은요 굉장히 영역이 많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추리소설 같은 것도 많아요. 자, 누가 죽였을까? 그러니까 그 단서만 가지고 우리가 셜록 홈즈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퍼즐을 많이 풀면 정말 이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치매 예방되고 몸의 운동이 되듯이 우리 몸의 운동을 몸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어떤 큰 이득을 주고 좋은 효과를 주고 건강을 준다면 두뇌 운동은 두뇌의 건강을 가져다 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운동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고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도 행운을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머리를 사용하는 이런 두뇌 운동법도 우리에게
운을 끌어오고 행운을 끌어다주고 그런 겁니다. 그 원리가 결국 사실은 문제 해결력을 더 좋게 해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아져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운도 따라야 되고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운을 따지고 보면 순발력과 분석력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우리 운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론 운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상태를 좋게 만들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힘든 상황,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운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외의 방법, 바로 퍼즐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퍼즐이라는 게 그만큼 어떤 새로운 두뇌 운동법이 된다. 정말 좋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거 초등학교 하는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건데 뭐 해봐야 별로 재미도 없을 거고 난 너무 쉽게 하지 않을까? 전혀 거기에 도전의 식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퍼즐을 쉽게 보셨다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우리 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약간 그 아날로그식의 퍼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해보고 나서는 다들 딱 놀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 생각보다.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퍼즐, 이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런 퍼즐들은 핸드폰으로도 요즘에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수도쿠 퍼즐도 있고 칠교 놀이도 있어요. 그리고 티 퍼즐 같은 것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우리 저 핸드폰 앱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다 해봤는데 그냥 아날로그 방식이 제일 좋아요. 이런 거를 직접 우리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책상 위에 딱 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매몰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번 그 퍼즐에 도전해 보시면 정말 색다른 맛이 있고 재밌을 겁니다. 도전의식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우리 두뇌 운동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뇌 운동법도 의외의 방법이 있으며 퍼즐이라는 걸로 우리가 운을 좋게 끌어당기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두뇌를 특히 건강하게 하는 좋은 방법들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